접촉은 감각기관, 운동기관을 통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말 뜻은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만나면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과 정보가 우리 뇌의 감각뉴런에 들어오면 이 감각뉴런에 들어온 이 자극과 정보가 다시 운동뉴런으로 전달되고 운동뉴런에서 운동 지시가 내려가면 이때 운동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그래서 접촉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여있다는 거고 고여있다는 것은 관계에서 보면 고립되거나 융합된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변화다. 삶은 변화다. 움직임과 변화가 있을 때 너와 나와 환경이 서로 구별이 된다. 접촉을 위해서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접촉이 안 되면 뭐냐면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꽁하니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잖아요. 뭘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초대하는 거예요. 접촉으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이 내가 표현하는 거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뭔가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접촉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표현이 없으면 상대방하고 온전한 접촉이 안 되니까 최종 접촉 단계로 진행이 안 된다. 우리 대부분 적절하게 이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종 접촉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뭐냐면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기 안의 분노 때문에 자기 안의 서운함 때문에 경계를 확 닫아버리고 너하고는 말 안 해 하고 표현을 안 해버리니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접촉이 안 되니까 우선은 내가 더 이상 감정 소모는 없지만 결국은 상대방과 접촉이 안 됐으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표현을 할 때는 적절한 탐색,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주저하거나 위축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가 경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표현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보낼 부정적 피드백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뭔가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지? 라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건강한 건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 내 힘들어요.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건 건강한 거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좀 서운해.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조금 순화해서 해주면 좋겠어.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조율하고 탐색해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숲에 가면 참 좋잖아요. 환경과의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과의 접촉을 우리 할 때 의식적 차원의 접촉은 요만한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잠재의식에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접촉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경계만큼만 접촉해요. 내가 만약에 경계를 닫아 놓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져가도 나는 그 환경을 온전히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숲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뭐냐면 내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이 바람의 어떤 전함을 접촉하고 숲의 향을 접촉하고 또 풀에서 뭔가 전해주는 뭔가 기운들, 나무에서 전해주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과 계속 접촉을 하니까 내 경계가 열려 있어서 접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러한 자극들이 내 경계를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릴렉스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숲에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숲치유, 산림치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환경과의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치유, 숲치유, 동물치유, 해양치유, 뭐 농업치유, 다양한 치유라는 말을 쓸 때 그 앞에 붙은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문화, 직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 그런 접촉이죠. 네. 바다를 접촉하고 있고 강을 접촉하고 있고 길가에 가로수, 가로등, 자동차, 빌딩, 길 가는 사람들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접촉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 하면 못하는 거죠. 강에 가는데도 온전히 강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강 인내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만날 뿐이고 바다를 봐도 바다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따뜻한 날씨에 이 봄 기운이 전해지는데 봄 기운을 나는 온전히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내 경계가 경직되어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이 좁혀져 있으면서 거기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환경과 온전히 접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환경과의 단절이 심하면 우리는 생존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꼭 자연 속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또는 어떤 문화시설에 또는 어떤 조직에 이런 쪽에 내가 단절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거고 관계의 폭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내 삶의 경계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우울증은 대표적인 그 관계가 축소된 거잖아요. 환경과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좁혀진 그 상태에서의 감정이 모든 것이 다다. 그래서 나는 이걸 멈추기 위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궁지에 몰리는 것. 그것도 결국 환경과의 단절.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경계가 열려야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이 원만해지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환경과의 접촉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환경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뭐를 열어야 되나요? 내 경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의 접촉이 정대되면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과의 접촉도 정대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자주 이렇게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게 좋다. 뭐 산길을 걷는다든지 뭐 좋은 건 많잖아요. 환경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떤 상태로 나의 접촉이 될까요? 순수한 상태로 나를 개방할 때 환경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내가 지금 초조한 마음에 또는 뭔가 하나의 스트레스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 환경에 가 있다면 나는 그 환경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여유로운 숲에 들어가 있는데도 마음이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다른 어떤 일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온전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나를 개방할 때 환경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그 환경과의 접촉이 또다시 내 경계를 더 유연하게 폭을 넓혀준다.